네, 이번에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담 중에 하나인 여운우이 전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국 민담 여운우이 전설은 경기도 군포시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충청도 그리고 평안북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들이 셋뿐인 집에서 어렵게 얻은 딸 하나. 하지만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였습니다. 우연히 여운우이의 비밀을 알게 된 셋째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마는데요. 셋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땐 가족들이 모두 여운우이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였습니다. 마침내 복수를 결심한 셋째 아들. 그는 호리병 3개를 얻어 여운우이를 물리치고 가족들의 원수를 갚게 됩니다. 자, 여운우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실 분입니다. 이재호 씨를 이 자리에 모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발전소 두 번째 주인공은 회사원 이재호. 저희 스토리텔링 클럽이 시작한 이후로 한 회를 빼놓지 않고 시청하신 열혈 시청자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직장 다니면서 좀 바쁠 때는 네. VOD로 주로 시청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보기로까지? 예. 그러면 보시면서 야,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서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좀 욕심을 갖게 되었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소원 성취하신 이재호 씨 얘기를 역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여운우이를 들으면서 가슴을 졸였고 그 기억은 강렬히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어떤 그 수상한 점은 과연 그 범인이 여동생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여동생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 가족들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의문에서 이 이야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왔다. 몇 년 전 집을 나갔던 셋째 아들 진수가 돌아온 것이다. 홀로 남아 집을 지키고 있던 유진은 유일한 피부치인 진수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다. 잘 지냈니? 오빠 이거 얼마 만이에요? 슬그머니 유진의 손을 빼는 진수.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건만 진수는 여전히 차갑고 매몰찼다. 아버지와 다툰 후 집을 나갔던 진수는 가족과의 모든 연을 끊은 채 연락이 두절됐었다. 당연히 그동안 집안에 들이닥쳤던 불행도 알 수 없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니? 어머니 아버지는? 형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하나. 유진의 머릿속에 진수가 집을 나갈 당시부터 이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년 전 어느 날이었다. 집안의 애완동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빠 진수는 그 범인으로 유진을 의심했다. 제가 봤다고요. 유진이 제가 범인이에요. 제 정신병자라고요. 친딸이 아니었던 유진이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은 네 동생이야. 왜? 저보다 유진을 더 믿으시죠? 아버지 진짜 자식은 저라고요. 셋째 오빠 진수는 유진이가 집안의 귀염을 독차지하자 눈에 띄게 질투를 했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자신을 모함하다니 유진은 진수가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이 진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단란했던 가족의 우환이 찾아든다. 충격으로 어머니가 숨을 거둔 데 이어 큰오빠 진태와 둘째 진호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최근엔 아버지마저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유진이에 따르면 아버지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지난해 병 고치신다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어린 나이에 끔찍한 사고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유진. 담담하게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는 유진의 목소리에선 짙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오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유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진수. 순간 두 눈에서 살기가 스쳤다. 돌아온 진수는 불안해 보였다. 유진이 없는 사이 유진의 물건들을 함부로 뒤지는가 하면 우두커니 몇 시간이고 앉아있다가
불쾌할 만큼 노골적인 시선으로 유진을 감시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유진이 진수의 방을 치우다 그 방에서 이상한 오래된 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노트에는 이러한 사진들과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동물들의 사진, 그리고 그 동물들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술들이 적혀 있었죠. 그 기술들은 그 동물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점점 오빠에 대한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며칠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오빠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별일 없으시죠? 네, 윤 형사님. 어쩐 일이세요? 형사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두 오빠의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 사건 때마다 어떤 남자가 주위를 배회했고 그 남자는 175cm 키에 짙은 눈썹과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용의자의 몽타주를 건네는 형사. 형사는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두 오빠의 죽음은 계획적인 살인이며 동일인의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연쇄살인 사건이라면 유진 씨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일 원한에 의한 연쇄살인이라면 유진 역시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눈매와 얼굴형. 불현듯 유진의 머릿속에 셋째 오빠 진수가 스쳐 지나갔다. 무엇보다 은목걸이가 눈에 들어봤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는데 애군을 없앤다며 막내 진수에게는 은목걸이를 줬었다. 그러고 보니 다시 돌아온 진수는 여전히 그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순간 공포가 밀려오는 유진.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느껴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던 막내 오빠가 그 모든 사건을 일으킨 범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몰래 진수의 짐들을 뒤지는 유진. 진수의 가방 안에서 20년도 훨씬 더 된 신문 뭉치를 찾게 된다. 신문은 한 연쇄살인범에 관한 기사로 도배돼 있었다. 가족을 포함해 20여 명을 살해했다는 엽기적인 사이코패스 권미자. 그런데 권미자의 사진을 본 유진의 머리에 심한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순간 상기된 얼굴에 진수가 들어왔다. 유진아, 나는 알아. 네가 우리 애완동물을 죽인 것도 그리고 형과 부모님을 죽인 것도 아니란 사실을 난 알아. 그것은 바로 권미자 짓이야. 도대체 오빠는 오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경찰들도 다 오빠 의심하고 있어. 그냥 자수하고 돌아가신 오빠들이랑 엄마한테 용서를 빌자. 응? 유진아, 지금부터 오빠 하는 말 잘 들어. 진수는 유진의 기록을 찾아 유진의 삼촌이라는 정 박사를 만났다고 했다. 박사님을 만나서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 20년 전 정 박사는 자신의 재능을 실험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된 실험을 시작했다. 그것은 복제 인간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박사는 실험 대상으로 사형수 권미자를 선택했고 사형을 당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권미자도 기꺼이 실험에 응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유진이었다. 하지만 정 박사는 복제된 인간이 두 가지 인격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몰랐어. 유전자를 제공한 권미자와 복제 인간 김유진. 복제로 태어난 유진은 두 인격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미자의 인격이 발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차례차례 죽어나가던 애완동물도 뺑소니를 가장해 첫째 오빠를 차에 치여 죽인 것도 산 위에서 둘째 오빠의 등을 떠밀어 사고사로 위장한 것도 희대의 살인마 권미자의 인격으로 변신한 유진의 짓이었다. 유진의 살인은 오빠들에만 그치지 않았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있던 어머니의 산소 호흡기를 떼낸 것도 바로 유진이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이미 유진은 유진이 아니었다. 그래, 난 유진이 아니야. 권미자다. 날 복제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 진수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더 이상의 살인을 막고 유진에게 씌워진 잔인한 운명의 굴레를 벗겨주고 싶어서였다.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유진아. 유진의 살인 충동을 막기 위해서는 권미자의 유전 형질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야 했다. 하지만 권미자로 변한 유진은 보통의 남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이젠 네 차례니까 죽어줘야겠어. 죽어! 그러던 와중에 집안에 불길이 일게 되고 그 불길의 와중 속에 진수는 감춰두었던 비장의 다른 무기 그 약을 그 강력한 약이 든 주사기를 빼내어 그녀의 목에 꽂아 주사하게 됩니다. 순간 그녀는 발작을 일으키면서 고통을 호소하다 다시 진수를 죽이려고 하다 다시 고통으로 접어들고 그런 상황을 반복합니다. 아마 마치 그녀의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듯이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불길이 점점 번져 유진을 덮치려고 합니다. 이미 치명상을 당한 진수의 몸으로는 유진을 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권미자에서 깨어난 유진은 오빠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한 과학자의 그릇된 야망으로 태어난 유진은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이 돼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진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으며 집 밖에서 활활 타오르는 집을 보며 망연하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